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토익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걸 시작해의 주제로 토익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점수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Part 6 공략 천기누설. 따단!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오늘은 Part 6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먼저 Part 6 문제 유형에 대해 좀 살펴보죠. Part 6의 문제 유형은 하나의 지문에서 네 군데의 빈칸을 주고 어휘, 시제, 접속부사 등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를 제외하면 외관상으로는 Part 5랑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토익 RC를 얘기할 때 Part 5, 6, Part 7으로 나눕니다. Part 5와 Part 6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취급을 하죠. 외관상으로는 분명 Part 6는 Part 5에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한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를 찾아야 하는 Part 5하고는 달리 글 전체의 흐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Part 5보다는 Part 7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푸는 접근법은 Part 5적인 접근이 아니라 Part 7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Part 5 30문제 이후, 즉 131번부터는 독해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Part 6, Part 7으로 쭉 이어가는 공략이 바람직합니다. Part 6는 총 16문제로 보통 어휘 문제 9개, 문법 문제 7개로 구성이 됩니다.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 주변에 언급된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 찾기 위주로 주로 세팅이 됩니다. 문법 문제의 경우는 시제, 접속부사, 구화절, 분사 구문 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특히 시제와 접속부사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Part 6에 가장 최적화된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6 공략 천기누설. Part 6의 시제 문제는 어렵다? Part 6에서 시제 문제는 매 시험에서 꼭 한 개 이상 출제합니다. Part 6의 시제 문제는 Part 5하고는 달리 밑줄에 있는 문장에서 직접적인 시제의 단서를 주지 않고 글 전체에서 전반적인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시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Yesterday, did, tomorrow, will do와 같은 단순한 시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독해가 약하거나 부정확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Part 6의 시제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Part 6에서 시제의 난이도 상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Part 6의 시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분석은 제가 합니다. 대체로 네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시제를 세팅합니다. 또한 대부분 have done과 will do의 구분을 자주 묻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 Part 6의 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이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건지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지 이 전체적인 맥락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라라는 게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첫 문장에 주목하세요. 대체로 첫 문장에서 일어난 일인지 일어날 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단서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글의 성격을 바탕으로 시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의 경과 보고, 문제에 대한 조치, 실적 성과 보고, 은퇴하는 사람에 대한 업적 소개 이런 글들의 경우에는 일어난 일로 전개가 됩니다. 바뀌는 정책, 규칙에 대한 안내, 앞으로 있을 행사, 할인 판매 등에 대한 안내, 신입 직원에 대한 소개, 부서 이동 및 시설 이전에 대한 안내와 같은 공지 성격을 가진 글들은 일어날 일로 전개가 됩니다. 실전 문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Part 6는 Part 7에 준하는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 누가 누구에게 왜 보냈는가, 즉 SRW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까 from 쪽에 데이먼 주 J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쪽을 보니
hackersupplies.com, supplies, 뭔가 물품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가 봐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Sarah Kim K인데요. kmail.com, 보통 mail.com 돼 있으면 그냥 일반인이죠. 날짜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order status에서 주문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이메일인 것 같습니다. 자, K에게 보낸 거예요. 첫 줄도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나요? Thank you for your inquiry about the shipment. 첫 줄을 통해 이 글은 고객 K의 주문 관련 문의에 대해 Hacker Supplies의 J가 답변을 해주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IBFH, the Manager Distribution Center, 그 뒤로 AND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줄은 동사 자리이고 보기를 보면 A. Contact, will contact, is contacting, have contacted. 어때요? 수태의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will do, have done의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art 6 시제 문제의 전형적인 세팅에 해당합니다. 밑줄 친 문장에서는 yesterday, tomorrow와 같은 시제의 직접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and 뒤로 she said라는 단서가 잡힙니다. Miss H가 대답을 했다, said,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물어봤고 그에 대한 대답도 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정답은 D가 됩니다. 이렇게 Part 6는 직접적인 시간적 배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April 10th 날짜가 있고요. Dear member 고객들에게, 회원들에게 We are writing to inform you that your membership fee as of May 10th 이런 문장이에요. 자, 역시 밑줄은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에는 동사가 아닌 D는 일단 제거할게요. expire라는 동사는 어떤 기한이나 효력 따위가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태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태는 유보할게요. 그럼 시제로 가야죠. 시제의 단서로 일단 as of May 10th가 보입니다. as of 시점의 이 표현은 그 시점부터의 의미로 대체로 미래 시제의 단서로 잘 작용합니다. 그러나 꼭 미래 시제에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제 문제는 의외 부분의 시제의 단서,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 쓴 날짜.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편지 쓴 날짜가 4월 10일이니까 5월 10일은 당연히 미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참고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will do의 형태를 쓰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실히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대신 씁니다.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계약 종료일은 굳이 추측의 will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보기에 will expire가 없으니까 정답은 expires가 됩니다.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게요. 자, 이렇게 Part 6의 시제 문제에서는 글 쓴 날짜를 주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제를 결정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때요? 보너스에 가깝습니다. 그냥 글 쓴 날짜만 주목하면 명확하게 시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Part 6 시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글 쓴 날짜를 확인하세요. 특히 편지, 이메일, 기사글의 경우는 글 쓴 날짜, 즉 보낸 날짜가 중요한 시제의 기준이 됩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Part 6 공략 천기누설 어휘 문제 바로 다음 문장에 주목하세요. Part 6 어휘 문제도 역시 Part 5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Part 5는 그 문장 내에 밑줄에 들어갈 어휘에 짝이 되는 표현이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 문장만 자세히 읽으면 정답의 단서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rt 6는 글 전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글에 대한 전체적인 독해가 되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Part 6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밑줄에 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반드시 정독하세요. 통계를 보면 Part 6 어휘 문제에서 밑줄이 있는 문장
그 바로 다음 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Part 6 어휘 문제에서 밑줄 친 문장만 2번, 3번 읽으면서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출제 시스템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드시 바로 다음 문장을 읽고 그것도 정독을 하시고 밑줄 어휘를 고민해 보세요. 그럼 답이 쉽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품으로 소파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글이었어요. 여기에 vacuum the baking soda, only be the solution is dry 라는 문장이었고 보기에는 clearly, before, near, once 이렇게 깔려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밑줄 친 문장만 보면 약품이 마르기 전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내라 라는 맥락이니까 before도 좋네요. 일단 약품이 마르고 나면 진공청소기로 빨아내세요 라는 맥락으로 once도 말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은 before가 보기에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주목하게 되었고 이가 말이 되니까 시선은 before에서 딱 고정이 돼 버렸어요. 한번 이렇게 고정이 되고 나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Part 6의 어휘 문제는 뭘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렇죠. 바로 다음 문장을 꼭 읽어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세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하얀 가루가 생기면 완전히 마른 것이고 이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까지 읽으면 정답은 before가 아닌 once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rt 6의 어휘 문제, 밑줄 친 문장 그 바로 뒤 문장을 꼭 읽어주세요. Part 6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3가지 기준, 그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문제 어휘 문제가 안 풀려도 그냥 넘어가라. 뒤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art 6의 어휘 문제는 밑줄 친 문장에서 답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를 넣어도 말이 되고 B를 넣어도 말이 되니까요. 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Part 6에서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나만 답이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별다른 단서가 없이 다음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뭐야? 나는 답을 아직 못 골랐는데 내가 단서를 놓쳤나? 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문제에 A, B 고민했던 것 중에 A? 그리고 A를 그냥 찍고 넘어가게 되죠.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Part 6는 글 전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즉 밑줄 어휘의 단서가 바로 다음 문장이나 그 근처에 보통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제에 정답의 가능성 있는 보기 후보 2개를 표시해 두시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로 먼저 가셔서 두 번째 문제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리고 그 뒤를 읽어 나가다가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된 단서가 혹시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때 첫 번째 문제로 다시 가셔서 그 고민 문제를 정답 결정하시면 됩니다. one by one 하나씩 순서대로 풀리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첫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로 일단은 넘어가세요. 첫 번째 문제의 단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글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단서는 어딘가에서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여유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Part 6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기준, 그 세 번째 기준은 첫 줄 어휘 문제의 단서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어휘 문제의 단서는 맨 첫 줄에 주목하라 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마지막 문제는 처음에 단서를 배치한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Hackers Magazine이라고 되어 있네요. To whom it may concern, to whom it may concern 이란 말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누구에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일단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 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고객이 회사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 보니까 I'd like to be 해놓고 어휘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renew, cancel, interview, visit 같은 어휘들이 깔려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잡지 구독을 갱신하고 싶다도 말이 되고요. 잡지 구독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정답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두 보기를 후보로 두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뒤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articles in it, 그 잡지 속에 있는 아티클은 very professional, 굉장히 전문적이고 and useful, 도움이 됩니다 to my career, 내가 하는 일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I enjoy them, 아주 즐겁게 글을 보고 있다고 그러죠. 잡지 내용이 전문적이고 자신의 직업적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로도 잡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정답은 리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만족한다면서 캔슬로 갈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뒤로 대반전이 있습니다. However. 항상 however에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However 뒤로 보면 I've been busy recently, so I hardly had time to read them. 즉, 내용은 좋은데 도움도 많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정말 잡지가 도움도 되고 좋지만 내가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으니 구독을 그만 또는 중단하고 싶다로 맥락이 잡히게 됩니다. 첫 줄 어휘의 문제인데 글의 3분의 2 이상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정답이 보인다는 거죠. 초반 분위기만 보고 너무 빨리 정답을 결정짓는 일은 위험합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면 정답을 수정하시면 되긴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letter in which you express interest in our service. 글 초반에 편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객이 궁금해하고 문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Again, I appreciate your B의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뭐에 대해서요? 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service. 결국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궁금했다라는 것이니까 I appreciate your inquiry로 방향을 잡아도 되겠네요. 이처럼 마지막 문제의 정답의 단서가 오히려 맨 처음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art 6 문제의 정답의 단서는 근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첫 문제의 답이 마지막에, 마지막 문제의 답이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돼 있어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은 Part 6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Part 6의 문제 유형은 어휘, 시제, 접속부사, 알맞은 문장 넣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를 제외하면 외관상으로는 Part 5랑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나 한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를 찾아야 되는 Part 5랑은 달리 글 전체 흐름에서 답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Part 6는 Part 5보다는 오히려 Part 7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Part 6 문제를 푸는 접근법은 Part 5가 아닌 Part 7의 접근법으로 하셔야 된다. 다음으로 Part 6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16문제에 대해 어휘 문제 9개, 문법 문제 7개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휘 문제의 경우는 밑줄 주변에 언급된 어휘의 동의어나 반의어 찾기 위주로 세팅이 되고요.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시제, 접속부사, 구화절, 분사, 구문 등이 주로 출제되는데 글 전체 흐름을 읽어야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Part 6의 시제 문제가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art 6의 시제 문제는 Part 5랑 달리 밑줄에 있는 문장에서 직접적인 시제의 단서를 주지 않고 글 전체에서 전반적인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시제를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독해가 약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Part 6 시제 문제를 아주 어렵게 느낍니다. 특히 Part 6의 시제 문제는 지문 초반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하면서 대부분 have done과 will do를 넣고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랬죠. 이건 Part 6의 시제 문제 자체가 글 전체의 내용이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건지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건지 글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선 첫 문장에 주목해서 글 전체가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두는지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지를 짐작해 보시고 글 전체의 내용 전개 속에서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글 쓴 날짜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글 쓴 날짜를 주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제를 결정하게 하는 보너스 문제 절대 놓치지 말고 맞춰주셔야 돼요. 항상 글 쓴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건 시제 문제에서 Part 6 시제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끝으로 살펴본 것은 어휘 문제였어요. Part 5는 그 문장 내에 밑줄에 들어갈 어휘에 짝이 되는 표현이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Part 6는 글 전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글에 대한 전체적인 독해가 되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art 6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밑줄이 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반드시 정독하라. 밑줄이 있는 문장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가 80%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꼭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어휘를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어휘 문제가 안 풀려도 그냥 넘어가라. 뒤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된다입니다. Part 6의 어휘 문제는 밑줄 친 그 문장에서 답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만 답이 애매한 게 아니라 누구도 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단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글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단서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Part 6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그 세 번째 기준은 첫 줄 어휘 문제의 단서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어휘 문제의 단서는 맨 첫 줄에 주목하라 였습니다. 첫 줄의 어휘 문제인데 글 전체의 3분의 이상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정답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정답의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단서가 맨 처음에 언급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Part 6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Part 6 공략 천기누설 그 두 번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신영아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 영화 시리즈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